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2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객. 선선한 날씨인 봄과 가을엔 특히 사고가 집중되고 있어서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라니 갑자기 팍 튀어나오듯이 안 보였던 자전거 갑자기 나오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매우 위험하시죠.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자전거의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른 제보자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찰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보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했을 뿐이고요. 우측 차선에서는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서행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 당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제보자가 속도를 내서 쫙 가다가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근데 저 자전거는 왜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건가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영상 보니까 버스가 횡단보도 쪽을 막고 있었고 신호가 이제 횡단보도 신호였거든요. 그래갖고 자기도 건너야겠다는 생각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차 사이에서 자전거 나올 것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제보자와 자전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학생 쪽에서는 자기네 잘못도 있지만 제 잘못도 있다고 욕을 하셔갖고 보험사 측에서 8대2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20% 잘못이 있다면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상은 못했거나 또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보자는 그 자전거 안 보였나요? 네, 못 봤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니까 버스 뒤에서 나오려고 하는 준비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블랙박스는 이 앞에 여기 있고요. 운전자는 여기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제 앞쪽을 쭉 보는 겁니다. 쭉 보는데 이때 이 자전거가 영상에선 보이지만 제보자는 뒤쪽에서 이 자동차에 가려서 이게 지금은 잘 안 보일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으악 하게 되는데요. 차 사이에서 자전거 슬그머니 나오는 거 미리 보이지도 않았죠? 그리고 보였을 때는 너무 가깝죠? 속도를 줄이고 있었지만 조금 더 가서 멈출 생각이었습니다. 정지선까지 가서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서서히 속도 줄이는데 이때 나타나면 이때 브레이크 꽉 밟았지만 늦었죠. 제보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몇 가지 기억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입니다. 차이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됩니다. 차도의 제일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야 되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땐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거. 자전거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그런 곳은 타고 가도 됩니다. 자전거는 차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가끔 거꾸로 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전거 역주행하다 사고 나면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안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안전모 필수겠지요. 야간에는 전조등 꼭 켜주시고요. 휴대전화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폰도 조심하세요. 에티켓 숙지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길 바랍니다. 예상치도 못한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내 차량과 충돌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툭 들어서 날 때렸어요. 그때는 기본이 70대 30이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 우리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과거의 기준안은 그만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에서 대폭 손질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사고 보험회사에서는 몇 대 몇 주장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제보자 청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보지도 못한 거죠, 택시가. 유턴 차로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이렇게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파손 상태만 봐도 당시 사고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차는 이렇게 주행하다가 여기서 택시가 들어왔고 사선으로 부딪히면서 차가 이렇게 날아가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세로로 떨어졌거든요. 차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제가 차 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풀고 이렇게 기어서 나온 사고였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 보험회사에서 과실 몇 대 몇으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이런 사고는 7대3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뭐 5대5가 될 수도 있고 6대4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저런 사고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을 시작해갖고 양보해준 80대 20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제보자는 상대차 들어오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주변이 깜깜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m 정도 앞에서 이제 택시가 타이어가 제 차선으로 꺾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싶어서 바로 밟았는데 앞에 직진 신호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때 요거 한 칸이 8m입니다. 하나, 둘. 그럼 한 3개라 치더라도 20m 조금 더 되는 겁니다. 시속 60km로 달릴 때 위험을 느끼고 빨리 멈춘다 하더라도 적어도 30m 또는 35m가 필요합니다. 정지거리가. 저 상황에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죠. 여태까지 70대 30, 80대 20 하던 거 이제 100대 0으로 해주자라고 해서 지난 5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죠. 그런데 도표를 봐라. 도표는 지나가는 차를 택시가 때렸을 때 그때 100대 0이지 이번 사고는 택시가 들어왔는데 불박차 때렸지 않느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면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자꾸 저의 과실을 먹이려고 뭐 택시가 안 들어와서 사고가 안 났으면 제가 신호위반을 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랑 연관이 없는 거를 자꾸 들먹이면서 저한테 과실을 매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가고 있는데 이때 황색 신호인데 왜 멈추지 않았느냐? 황색 신호 위반으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이 차가 안 들어왔으면은 황색 신호 들어왔을 때 슬그머니 가서 멈췄을 텐데 저 차 갑자기 들어오니까 으악! 따라서 신호는 시비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 보험사는 80대 20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 가면 100대 0으로 판결될 것입니다. 도로 위에 날벼락 같은 급 차선 변경 절대 금물입니다.